네트워크 오브 코리아에서요. 한국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한국을 알리는 봉사자가 되자는 취지로 만들었습니다. 예. 네. 요즘 워낙 그 소셜 네트워킹을 네. 많이 하잖아요. 그 인터넷을 통해서.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그 외국 사람들하고 자유자재로 막 이런 걸 하는 걸 보면 영어에 관심을 갖고 그만큼 실력이 많이 향상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목적이 정한 것 같아요. 제가 대학생 때는 해외여행 가이드가 좀 많은데 제 꿈도 그거였었고요. 근데 해외여행 가이드 하려고 그러면 알다시피 외국인들이 서로 대화가 필요한데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더욱더 하고 싶잖아요. 저는 대학생 때 말레이시아랑 펜팔 했는데요. 이 친구가 얼굴이 안 보이고 펜파다 보니까 정말 잘 보이고 싶어서 처음으로 그때 10년 전에 고등학교 교과서를 보면서 이 표현을 이렇게 써먹었는데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친구랑 펜팔 편지를 한 50번, 100번 하면 할수록 뭔가 몸이 살이 붙는 것처럼 토익 공부할 때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데 그 친구랑 이제 문장을 하면서 했던 표현이 훗날 제가 이제 외국 친구들 앞에서 당당하게 소개가 된 것 같습니다. 확실히, 오늘 세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딱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즐기면서 공부를 하셨고 영어를 목적으로 생각했다기보다 정말 포기하게 돼요. 수단으로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정말 즐겁게 편안하게 그렇게 공부를 하셨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실력 있는 그런 맞습니다. 분들이 되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보영 선생님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 뱅크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사실 좀 많은 어린이들에 대해서 여기 어머님도 자세하셨지만 그 많이 영어 공부를 시키는데 사실 애들이 맹목적으로 가기가 쉽거든요. 뭐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대학을 잘 가기 위해서. 근데 저는 어린이들에게도 그렇고 이분 그 대학생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이 너무 잘못 알려져 있는 부분이 너무 많고 우리 문화를 우리는 잘 알지 몰라도 세계에서 그 가치를 충분히 인정하고 또 그만큼 같이 공감해주기 하려면은 전달을 잘해야 되는데 그러려니까 우리가 영어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뭐 추수감사절 할 때 그들이 무얼 먹고 뭐 발렌타인데이 때 뭘 하고를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읽고 듣고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그것을 제대로 곡해 없이 받아들이게끔 하기 위해서 혹은 알리기 위해서 뭐 독도 문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정말 필요하다 보니까 이게 영어인 거고 필요한 것이 영어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거기 있는 거지 그냥 무작정 영어 하면 다 잘 살게 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뭐 세 분들의 의견을 공통적으로 한번 저희가 종합을 해보면 정말 영어가 목적이 아니라 어떤 뚜렷한 목표가 있어가지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영어가 수단이다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럼 다시 이제 원론적으로 이제 영어 학습 쪽으로 돌아가서요. 우리 이보영 선생님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는데 이런 루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수 국내파로서 이렇게 완벽한 영어 실력을 갖추신 선생님을 봤을 때 분명히 조기 영어 교육을 받으셨다라는 그런 루머가 있는데 해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완벽한 영어 절대 아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조기 영어 교육이라고 하는 건 앞에 교수님도 자리하셨지만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게 나쁠 리는 없거든요. 어릴 때 영어를 들려주고 영어를 즐겁게 만나게 해준다는 게 나쁠 리는 없는데 그게 항상 문제시 되는 이유는 어른들의 과도한 욕심이 부작용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6, 7살들밖에 안 된 아이가 아직 혹은 한글이나 한국어도 제대로 모양을 잡아가지 않은 상태에서 영어를 너무나 많이 학습적인 효과를 기대하면서 예를 들어서 시험을 보게 한다든지 해서는 맞아야 된다든지 이런 부담을 주게 되면 아이들이 이걸 싫어하게 되고 그것이 그 다음에 이어진 영어 공부에 악영향을 주면 좋지 득을 줄 리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빚어지는 부작용이 있다는 거지 그 자체가 나쁘다 좋다 필요하다 아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해서 나쁠 건 없죠. 하면 그렇죠. 좋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가 항상 관건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손재 의원님은 제가 알기로 이제 공학도신 거로 알고 있는데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공학도와 야구 영어와 영어 이게 어떻게 보면 매칭이 잘 안 돼 보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다 잘하시게 되셨을까요? 한 번 더 뒤집어서 생각을 하시게 되면은 뭐 우리 지금 대학 사실 그 교재 자체가 이제 뭐 많이 대체됐습니다만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은 원서라는 거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영어 공부는 필수적으로 해줘야 된다는 거고 저도 이제 국내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이제 군대를 마치고 미국에 유학을 갔었어요. 그리고 국내에서 사실 영어를 저는 나름대로 좋아했었고 열심히 공부를 했다고 느꼈기 때문에 저는 참 창피스러운 생각이었는데요. 미국 가서 6개월만 있으면은 원어민처럼 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자신 있게 부모님한테 6개월만 있으면 나 말 잘할 거라고 갔는데 일부러 비행기 편도 물론 값도 쌌지만은 미국 비행기 편을 예약을 해서 갔습니다. 딱 탔는데 옆에 그 미국인 그 노부부께서 앉으셨어요.
뭐라고 저한테 말을 걸었는지 제가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부터 내가 뭘 잘못 생각했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미국 들어가서 정말 좀 말을 좀 배우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뭐 야구도 마찬가지고 또 제가 공부한 부분도 마찬가지고 뭐 저는 메이저리그를 좋아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쪽 서적을 봐야 되고 그쪽 중계를 들으면서 그 말을 이해를 해야 되니까 저는 아까 이범용 선생님이 그 조기 교육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아이들에게도 저도 지금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만 아이들에게 이왕이면 본인이 좋아하는 취미는 뭐든지 있기 마련이잖아요. 네. 그런 쪽하고 연결을 시켜줘서 하게 되면은 아이들이 좀 더 이 영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어떠한 좀 저항을 느끼지 않고 좀 더 친숙하게 가면서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이렇게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좀 감히 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이세요. 네. 예. 교수님 세 분의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이 세 분들이 다 영어를 잘하시게 된 계기는 참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들어보면 다 이제 영어를 외부적인 어떤 인위적인 조건이 아니라 자기 내적인 흥미나 관심 통해서 이제 시작하신 것 같아요.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그 목표조차 하더라도 그것이 외부에 주어지면은 자기의 내적 동기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제 학습이라는 말을 하셨는데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거. 그런 인식이 심어지면은 나중에 이제 따분해지고 그래서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 하고 싶은 흥미, 관심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한테 특히. 우리가 영어에서 이제 here and now라는 말을 쓰는데 아이들이 지금 현재 관심 있는 사항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그걸 중심으로 아이들이 이제 영어를 학습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이제 점점 커지면서 이제 영어 사용 실력이 이제 상승되는 것이죠. 네. 그 세 분들이 이제 그러한 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영어 공부하기 위해서는 그 motivation, 동기가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네. 이 motivation, 동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희가 자료 화면을 준비했거든요. 먼저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매년 봄이면 어김없이 찾아와 모든 학부모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기사가 있다. 뛰어난 영어 실력으로 아이비리그 대학에 진학한 누구누구를 만나보다. 그러나 미국 명문대로의 직행을 마치 성공의 보증수표처럼 여기는 분위기 속에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또 하나의 현실이 있다. 지난 2008년 한인 명문대생 연구라는 논문에 의하면 미국의 아이비리그 유학생 중 한국 학생들의 중퇴율은 44%로 유대인이나 인도인, 중국인보다 훨씬 높다는 것.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 2009년 한 해 초중 고교생이 쓴 사교육비는 총 21조 6천억 원. 이 중 영어 과목 비중이 33.1%로 압도적이다. 영어가 사교육비 부담의 가장 큰 원인임을 알 수 있는데 그 영어 사교육의 목표를 보면 초등학생은 의사소통, 중학생은 영어 듣기와 영어 내신, 그리고 고등학생은 수학능력 시험과 학교 성적 때문임을 알 수 있다.